반도체에서도 뭐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하겠지만 하반기에 뭐 국내에서든 아니면 미국에서든 요런 테마는 조금 이제 주목해 볼 만한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테마도 있으실까요? 일단 미국을 먼저 보면은 네.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미국 시장의 소수 종목 집중도가 본격적으로 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유도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린 게 결국에는 이 역시나 이 펀더멘털적인 요인인데요. 이제 1분기 지금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고 있지만 네. 지금 보면 여전히 S&P 500 지수 전체 이익 성장률은 굉장히 견고합니다. 과거 지금 수년 동안도 그래왔지만 저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네. 과연 이 S&P 500의 이익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어디에서 나오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 그래서 과거에 이제 한 수년 동안을 보면은 예시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네. S&P 500의 연간 이익 성장이 뭐 10%다라고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 기술이나 네. 아니면은 이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나 이런 업종에서 많이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네네. 그 나머지 업종들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부진을 했던 게 사실인데 올해 이제 이런 그 예상 그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은 굉장히 이러한 부분이 완만해지고 있습니다. 오. 물론 여전히 이 IT 기업들이 창출하는 이익 성장, 이익 기여도가 훨씬 더 높기는 하나 네. 다른 업종에서 나오는 이제 기여도가 많이 따라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 이 IT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좀 걱정되는 투자자분들이시라면은 네. 오히려 그 이익 성장이 더 회복하고 높아지는 기업들 중에서 밸류에이션이 훨씬 더 매력적인 그런 네. 부분을 다양한 곳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반기로 들어가면서 특히나 이 미국 시장에서는 과거에 이제 좀 집중도가 높았던 부분에서 네. 다른 업종에서 기회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예를 들자면은 금융업종도 있습니다. 금융업종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좀 노이즈가 많지만 이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네. 하지만 이제 그 이 현재 지금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이 금융과 관련된 규제를 좀 더 완화시키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이 현재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제 양측 그 정책적 부분에서 네. 어떻게 보면 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좀 금융위 이후에 과도하게 조금 부여됐던 이런 금융주에 대한 이 규제들이 좀 더 완화가 되면은 네. 이제 현재까지 굉장히 좀 그 우수한 이런 그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을 유지했던 이런 금융주들이 네. 더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두 번째로는 헬스케어입니다. 사실 이 헬스케어 업종을 보면은 최근 몇 년 동안 거의 이례적으로 시장 대비 성과가 부진했습니다. 아. 그 여러 가지 뭔가 정책적인 노이즈도 있었고, 네. 하지만 가장 큰 요인은 보면은 이 AI와 관련된 테마가 높아지고, 네. 혹은 혹은 그 기술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때 이 업종이 굉장히 그냥 소외를 받았던 부분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헬스케어 업종의 지금 이 성과가 최근 수년 동안 봤을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디프레스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하반기에도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헬스케어 업종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방어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우수한 대안이 될 수가 있고 또한 투자자분들이 많이 간과하고 계신 게 이 기술 업종에도 뭔가 이 AI에 대한 테마가 적용이 되지만 사실 이 헬스케어 업종에도 이런 기술의 혁신이 굉장히 빠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조금 그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프라이스인이 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 AI에 대한 관심이 뭔가 이제 그 AI를 가능하게 하는 이런 하드웨어 부분에서 네. 뭔가 이거를 상용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헬스케어 업종이 굉장히 좀 두각을 보일 수도 있어서 이런 다양한 그동안 저희가 조금 그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그런 업종에서 많은 기회가 네.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뭐 소프트웨어나 IT 기업에만 그러니까 전통적인 기술 종목에만 쏠리는 게 아니라 그 영향이 어쨌거나 연초에 한국에서도 로보틱스에 갑자기 AI에 대한 기대감이 이전이 됐듯이 바이오 섹터에서도 그런 식으로 AI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가격에 반영이 된다거나 이런 기회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결국에 사실 이 AI나 이런 그 기술적인 혁신을 놓고 봤을 때 네. AI뿐만 아니라 과거의 인터넷이나 핸드폰 이런 기술적인 혁신을 두고 보면은 결국에는 그 관련 기업이 이 기술로 향후에 뭔가 재무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어야지만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와 같은 경우도 어떤 기업이 어떤 산업이 이 기술을 활용해서 앞으로 더 효율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하거나 재무적인 성과를 이룰 것인지를 잘 봐야 되는데 네. 앞으로 이런 AI 상용화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네. 이러한 부분은 헬스케어를 포함해서 다양한 업종 내에서 네.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예를 들자면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잘 아시지만 이 신약을 한번 개발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네. 하지만 AI를 상용화시킬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좀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고 시간 단축도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 관련 기업들의 뭔가 네.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감소를 할 수 있고 네. 혹은 이 진단과 관련해서도 이 AI가 접목이 된다면은 뭔가 진단의 이 오류의 가능성도 낮추고 그러한 부분이 환자나 아니면은 그 기업들 차원에서의 비용도 네. 절감시키고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예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뉴욕,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서 조금 하반기에 관심 가질 만한 섹터로 금융 업종이랑 헬스케어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거를 국내 시장으로 사실 적용을 해봐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국내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내와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나 이제 그 아예 똑같을 수는 없지만 네. 이제 국내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그 한국 시장에 대해서 긍정추를 보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던 게 네. 과거에는 좀 더 이제 한국 시장이 그 특정 테마 예를 들자면 반도체 쏠림이 굉장히 심했던 시장이었는데 네. 현재도 그 비중이 굉장히 높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 한국 시장 내에서도 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산업의 다각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이미 그렇게 맞습니다. 되고 있다는. 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 한국에서도 이 특정 이제 뭐 그동안 시장을 굉장히 많이 주도했던 반도체 이외에도 다양한 이제 그 섹터나 그런 부분에서 네. 다양한 기회들이 다각화되게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네. 하반기에도 이제 시장에 이제 뭔가 이 거시경제 환경이나 아니면 정책적인 이슈를 저희 예측할 수 없지만은 그러한 상황에 맞는 좀 더 과거 대비 다양한 기회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양한 기회들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네. 네. 일단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있는데 네. 그러한 부분이 사실 이번에 전쟁이 빨리 끝난다 하더라도 이제 지금 현재 이런 그 탈세계화나 이런 게 지속되고 있는 과정에서 예를 들자면 한국의 이제 제조업 부분이 계속해서 좀 두각을 보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최근에도 좀 두각을 보이는 이 방산과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네. 좀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미국에서 헬스케어랑 금융을 말씀드렸지만 네. 그 이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포함해서 조금 관심을 다시 가져볼 만한 부분이 이제 그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최근에도 아직까지도 전 세계가 그 원유나 이런 부분에 좀 의존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지만은 네. 실제로 최근과 같은 이런 불확실성 요인들을 많이 경험을 하면서 이런 친환경 에너지나 혹은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네. 관심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좀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조금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하반기에는 뭐 특정 섹터가 혼자 주도하고 요런 시장보다는 조금 다양하게 기회를 찾으면서 좀 다양한 섹터에서 좀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모습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그게 이제 사실은 최근에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이제 수십 년 전부터 이 주식시장 투자하신 분들은 네. 좀 더 쉽게 다가오실 수 있겠지만 네. 사실 최근 10년에서 15년 동안에는 사실은 특정 이제 뭐 성장주든 아니면 특정 테마가 주도를 하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분산시켜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와닿지 않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신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런 좀 뭔가 시장의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네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시장의 섹터랑 이런 내용들 얘기해 주셨는데 아까 초반에 잠깐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서 조금 더 궁금했던 게요. 금리랑 유동성 사실 투자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맞습니다. 요인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하반기에 뭐 금리 네.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유동성 환경이 어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네. 살짝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도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런 이제 금리 정책이나 이런 부분도 네. 이 주식 투자자분들이 예측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러한 부분을
예측을 해서 그런 예측 결과에 따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는 네. 중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굉장히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 미국 시장 같은 경우 혹은 이제 글로벌로 봤을 때도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전쟁이 장기화가 되든 아니면 빨리 소강 상태로 되든 네. 저희가 봤을 때 이 유가나 그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환경에서는 오히려 이 지금 그 연준이나 중앙은행들의 뭔가 그 금리 인하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약간 조금 제동이 걸릴 수도 있고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한 환경에서 그런 환경이 실제로 나타나면은 이 금리에 대한 뭔가 그런 부분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한 방향에 뭔가 치중을 해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기보다는 이 금리나 혹은 이런 유동성 부분이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조금 잘 적응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자면은 이 금리나 이런 부분이 그 방향성에 따라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고 하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어떤 산업이나 특정 테마에서 이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좋은 기업들, 경제 우위가 굉장히 높은 기업들, 네. 그런 기업들이 이러한 환경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만큼 가격 결정력이 높다는 기업들은 이 금리나 이런 그 유동성 부분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그런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선별을 해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게 좀 네. 더 이런 시장에서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 우량성이 있고 맞습니다. 분산 투자를 하되 위험 관리가 되는 기업 중에서도 또 선별할 때는 그 같은 섹터 내에 있는 종목이더라도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 맞습니다. 종목을 선별해서 투자하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그러면 AB 자산운용의 투자 전략도 궁금합니다. 되게 좀 이게 우리는 차별화돼 있는 운용 전략이다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아마 그런 게 종합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떠실까요? 일단 AB 자산운용에는 굉장히 여러 주식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주식 전략들 중에서는 이제 그 펀더멘털에 치중한 이 상향식 리서치를 주로 하는 그런 전략들이 있고, 그리고 이 퀀트를 사용하는 전략들도 있고, 네. 혹은 이 퀀트와 펀더멘털을 합치는 퀀터멘털 전략을 사용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들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그 여러 가지 전략들을 다 통합해서 봤을 때 현재 지금 AB 자산운용의 이 주식 팀의 주요 이제 그 현재 올해와 같은 시장에서 이제 대응 전략은 오,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그 세 가지. 네, 네. 일단 우량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 우량성이 이제 최근 12개월, 18개월 동안 굉장히 부진했기 때문에 네. 이 우량성에 대한 집중을 다시 그 관심을 다시 가져야 되냐 이런 좀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냥 작년과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정크랠리가 좀 심하게 발생했던 한 해였거든요. 사실 그 이유를 되돌아보면은 작년에 이제 초반에 여러 가지 관세와 같은 이슈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눌려 있다가 네. 그러한 부분이 빨리 해소가 되는 것처럼 보이면서 동시에 미국에서는 이 재정 정책이나 통화 완화 정책이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런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이 투기성이 높은 성장주들이 좋았던 사이클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역사적으로 놓고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이 펀더멘털 우량성이 높은 기업들이 그런 약간 좀 투기성 기업들보다 좀 더 낮은 변동성으로 이 장기적으로 단기간, 우상향하는.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네. 특히나 저희가 현재 처해 있는 환경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네. 미국을 포함해서 포트폴리오 전반에 이 분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 분산을 해야 된다는 이유를 봤을 때는 저희가 직관적으로 느낄 때는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이 분산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저희가 판단했을 때 현재 시장에서는 위험을 관리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 수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분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을 제외한 혹은 미국 내에서도 M7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이런 이익 성장의 이 갭이 굉장히 축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더 다양한 지역에서 더 낮은 위험으로 비슷한 수준 혹은 더 많은 성장을 낼 수 있는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분산이 위험을 낮추면서도 수익성을 높일 높이는 수 있는 좀 이례적인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산이 무조건 방어를 위한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맞습니다. 오히려 수익성을 높이면서 위험 관리까지 할 수 있는 그렇다고 저희는 포트폴리오가 사실 이게 좀 직관적으로는 와닿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저희가 위험이 낮아진다고 하면은 네. 기대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좀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보통은 환경이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처해 있는 환경은 좀 이례적인 환경이고 어. 그래서 이 분산이 오히려 좀 필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전략들이 있지만은 네. 전반적인 AB 주식 팀들의 분위기는 이런 이 두 가지에 굉장히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분산이 그 방어만 되지 않고 수익성을 오히려 높여주는 이례적인 환경이다. 되게 공감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다른 질문이기는 한데요. 전체 그 투자 자산 중에 지금 네네. 만약에 하신다면요. 주식 시장에 가져가는 비중을 전체 중에 뭐 몇 %나 가져간다라는 약간의 가이드가 있으실까요? 굉장히 좀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네. 저희도 이제 고객분들께 많이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니 네.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을 좀 낮춰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이 유가가 계속 변동성이 높으면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니 주식의 비중을 현재 낮추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네. 저희의 이제 그 공통된 답변은 주식의 투자 비중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게 그 저희가 2022년도에 이제 경험을 하셨겠지만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네. 주식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만 사실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이지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때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산 중에 하나가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인플레이션보다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기대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 중에 하나가 주식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뭔가 이 인플레이션 환경이 좀 장기간 이어지거나 할 때 중장기적인 포트폴리오의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식 비중을 낮추는 게 아니라 유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별적이고 분산적인 투자를 잘 한다라는 가정 하에는 인플레이션보다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네네. 기대해 볼 수가 있겠네요. 좀 이거는 좀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을 대변이라고 네.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도 뭐 개미 투자자니까요. 그런 입장에서 한번 여쭤보면요.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까지 말씀 안 하신 것 중에 이런 부분은 또 유의해야 될 점이 있다. 현재와 같은 네네. 되게 변동성이 높고 난이도가 있는 시장에서는 이것도 같이 좀 살펴봐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그 이러한 시장에서 가장 투자자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네. 예를 들자면 특정 헤드라인 뉴스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입니다. 네. 저희의 결론은 이 특정 헤드라인 뉴스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은 이 목표하시는 이런 성과를 달성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그 오랜 기간 동안 이 그 고객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는 자산운용사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의 마켓 타이밍을 예측하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과 같이 뭐 전쟁을 놓고 보면은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가 이제 더 위험한 것이 과거 대비해서 이런 SNS나 여러 가지 뉴스 소스들을 투자자분이 더 빨리 접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하루에도 예를 들자면 전쟁이 끝날 것 같다 아니면 지속될 것 같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데 거기에 맞춰서 뭔가 투자를 계속해서 비중을 바꾸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2025년 네. 4월에 이제 그 해방의 날이 발표가 되고 네. 주가가 폭락을 했을 때 거의 한 1, 2주 만에 주가가 그렇게 크게 반등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특히나 그 반등 시점을 맞추는 사람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드려서 죄송하지만은 어떠한 거시경제 환경에서도 지속 가능한 뭔가 비즈니스를 영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투자를 하시고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은 네. 사실 이러한 지금 여러 가지 헤드라인 뉴스에 스트레스도 덜 받으시면서 그러네요. 장기 투자를 유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사실 이제 그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헤드라인 뉴스를 뭔가 이렇게 무시를 하면서 이렇게 편하게 읽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한국도 지금 그 이란 전쟁 뉴스에 따라서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이 맞습니다. 많이 부안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네. 주식 등락폭도 거기에 따라서 되게 크게 움직이고요. 네네. 네. 지금 말씀해주신 포트폴리오대로 구성을 하면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사실 근데 액티브 투자라는 게 선별적인 투자를 하는 전략이지만 네. 그만큼 이제 그 선별적인 투자를 지속적으로 잘 해야지만 뭔가 그 상대 지수나 이런 거 대비해서 초과 성과를 낼 수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트랙 레코드나 이런 부분이 좀 그 잘 검증이 되고 그런 전략에 투자를 하면은 그래도 조금 그런 실수의 가능성을 좀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 저도 이제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은 최근에 굉장히 변동성이 높은데 예를 들자면은 특정 이제 한국 기업 중에서 뭔가 컨빅션을 갖고 계신 기업이 있다면은 그 네. 기업이 특정한 뭐 경쟁 우위를 갖고 그리고 굉장히 다른 기업들에 대비해서 우량한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시장의 쇼크가 와도 다른 기업들 대비 그런 현금 흐름을 토대로 추가로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는 그런 네. 확신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은 이런 변동성이 있어도 단기적인 이슈야 혹은 거시경제 이슈가 단기적으로 끝날 거야라는 마음을 갖고 네. 단기 투자를 하실 때 좀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꼭 필요한 말씀이시네요. 정말 특히 한국 투자자들 쉽지 않습니다. 네 정말 변동성이 너무 커서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한국이든 미국이든 지금 뭐 오랫동안 주식시장에 계셨던 투자자분들이든 뭐 운용사의 전문가분들도 경험을 많이 안 해본 시장일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코스피가 지금 6,100선인데 사상 네. 처음인 거고요.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도 어저께도 이틀 연속으로 최고가를 기록해서 이런 시장을 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을 맞습니다. 텐데 지금 매니저님이 오늘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포트폴리오대로 잘 만들어 놓으면 이런 새로운 장에서 아무리 뭐 변동성이 크고 뭐 전쟁이 또 어떻게 2차 협상이 어그러지고 이런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마음 편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게 좀 더 더 어려워지는 시장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네.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전에 이제 기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장의 그 파괴적인 그 혁신을 일으켰던 테마들을 보면은 그 주기가 더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과거의 인터넷이든 아니면 그 전에 뭐 전기화든 그런 부분이 실제로 상용화가 되고 이렇게 반영이 될 때까지 긴 네. 시간이 걸렸다면은 실제로 이런 AI나 이런 부분이 상용화나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훨씬 더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굉장히 기민하게 대응을 해서 빨리 대응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전략이 살아남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제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네. 점점 더 이런 그 시장이 조금 쉽지 않은 시장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 투자 전략을 좀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 이렇게 문장으로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올해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시장 내 여러 가지 변동성 요인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별 기업들 중에서는 굉장히 우량한 펀더멘털을 유지하고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의 기회 역시 많이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취약하지 않고 변동성에서도 계속해서 이 비즈니스 영위할 수 있는 경쟁 우위가 높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다각화,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시는 게 올해 그리고 앞으로 이제 수년 동안 좀 필요한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증시를 둘러싼 다양한 변수, 뭐 다양한 시나리오부터 뭐 하반기 전망, 투자 섹터 전략 이렇게 되게 깊이 있는 말씀을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시장이 분명히 쉽지 않은 건 분명한데요. 그만큼 또 전략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 같고요. 이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제 다음번에도 모셔서 그때 네네. 또 투자 전략을 네.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재욱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